시작하기에 앞서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화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소통, 화합, 혁신, 다 함께 행복한 동네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룡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민 복산 명륜지역 더불어민주당 주순희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 환자까지 속출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숲은 우리에게 청정한 공기를 제공함과 더불어 쉼터의 역할을 합니다. 동래구의 마흔산을 비롯한 사적공원은 건강한 아침을 열며 새해 첫날은 해맞이로 1년을 계획하고 가을이면 읍성 역사 축제로 부산을 넘어 세계인들이 참여하여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역사적 가치를 깨닫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이곳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누렸던 이곳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산시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은 90곳으로 영도구 면적의 4배가 넘는 녹지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해제될 도시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 조성 요건은 5만 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부산시의 경우 23곳이 해당되며 이곳 3곳이 바로 동래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온천공원, 명장공원, 그리고 동래 사적공원입니다. 모든 공원이 중요하지만 그중 동래 사적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장인 곳입니다. 이런 곳을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시행 공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동래 사적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그간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시행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16일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여 현황 설명, 검토 분석 회의, 그리고 11월 1일 일부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2018년 4월 4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공고해서 라운건설이 선정되었고요. 6월 18일 현황 설명 시 지역 주민을 위한 설명회가 필요하다 하여 6월 21일 동래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주민 설명회까지 진행을 해왔으나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제안업체, 입찰업체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4곳의 제안업체 중 한 업체는 이미 사적공원의 일부를 매입하여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제안업체의 환경평가로 가름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동래 사적공원은 빠져 있었습니다. 명장공원의 경우는 이미 2014년도에 공원의 일부 지역을 공원화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나 동래 사적공원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동래 사적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래읍성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성이고 살아있는 박물관도 같은 곳을 부산시는 1차 매입 대상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훼손된 자연은 다시 복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지난 2007년 이곳에 동래구청사를 신축하려 했을 때 수목 밀실도가 6에서 7단계에 해당되는 곳이라 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녹지 자연조도 역시 7단계에서 8단계 이상에 넘는 지역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선정된 업체의 자연환경 조사 분석에서도 이 지역은 2등급 권역으로 보전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질 개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도시숲은 초미세먼지 평균 40.9%를 저감하고 미세먼지 또한 평균 25.6%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의 경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미세먼지가 자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열 박사는 나무만 많다면 굳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효과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6번째, 산사태 위험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전지도상의 해당 지역은 산사태 위험도가 2에서 5등급으로 개발 시 위험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증빙하는 것이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 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의 지금 한 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 될 경우 1,4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이로 인한 좁은 도로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이것은 다시 고스란히 주민의 피해로 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네 구민 여러분, 서울시의 경우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1조 2,9천억 원의 지방채를 3년에 걸쳐서 발행하여 도시공원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가 5년간 지방채 이자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래구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동래구의 사적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자 부산의 허파와도 같은 공간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발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역사의 장인 사적공원을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